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2022년 3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바로 고고! 22년 3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동 7개 단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 달에 손님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동산을 생각을 해보면 특히 지난주 주말 토요일에 그러니까 3월 26일 날에는 그래도 손님이 좀 돌았다? 근데 전월세 손님도 좀 있었고 매수 손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날보다는 손님들이 조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남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도 거래가 하나 됐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 몇 분한테도 여쭤봤더니 그쪽도 계약이 없다가 뭐 또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손님이 돌고 한 1, 2주 텀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반응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4월 달부터는 좀 훈풍이 불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동향 이제 소식으로는 이제 국토부가 24일 날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GTXB 용산 상봉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구리시가 그 갈매역 그 GTXB 정차를 위해서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를 했대요. 그냥 건의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호선 별내 별가람역 개통했고 별내 8학원의 오즈빌리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과 3월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 2월 달에 34평이 2건, 갈매역 아이파크가 1건, YCT가 1건 거래가 됐고 나머지 단지들은 거래 건수가 없습니다. 현재 3월 같은 경우에도 갈매역 아이파크 1건, YCT 30평 1건 이렇게 총 2건만 거래가 신고가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단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가 진짜 없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가 3월 26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손님이 좀 돌았다고 표현해야 되죠. 좀 다녀가셨어요. 그 전까지 집 안보 못 보여드렸었는데 전월세 손님도 있었고 매매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래가 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훈풍을 기대해 볼 만하다. 다음 달인 4월에는 그래도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충분히 생기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남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거래가 좀 됐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서울 북부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 아시는 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래가 몇 건 됐대요. 예전엔 원래 하나도 안 됐었는데 이번 달에 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밀려서 갈매동까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갈매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지금 꼭 명의를 넘기셔야 하는 급급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갈매역 아이파크에도 있고 푸르지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더샵에도 있고 각 단지마다 한두 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 소진되고 나면은 정상거래 그리고 조금 높아지는 가격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갈매동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오셔서 물건들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소식으로는 지금 24일 날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 12일까지 이의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본인 동 호수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이의를 신청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이래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9.33%면은 뭐 30%가량이 올랐다고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평균 지금 17개 시도 보면은 17.2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보통 상승률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공시가격 공개하면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주택자에 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한 두 채 이상 있으시면 해당되지 않는데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에서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공시 가격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이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고 1주택자가 아니라 만약 2주택자다 그러면 올해 공시된 가격으로 이제 세부담이 공시 가격으로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되겠죠. 예. 제가 간단하게 할라비발디 같은 경우에 제일 인기가 많은 동층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살펴봤더니 2021년에는 4억 8,400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5억 2,800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갈매역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억 4,800이었는데 한 6억을 찍었어요. 예.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략 한 10% 내외에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다 찍어보진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상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다 하시면 의견 제출 바로 하시면 됩니다. GTX-B 그 용산 상봉 구간 2조 원 재정 투입. 그래서 저희가 23일 날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이제 또 고시가 됐죠. 예, 그래가지고 용산이랑 상봉은 재정 구간이고, 나머지 이제 저희 갈매역, GTX-B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추가 정차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이제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이고, 추후에 이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연내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 개시 후에 이제 통상 5, 6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GTX-B 언제 개통하냐 했더니 2030년 정도 예상을 한대요. 2030년대 또면 사실 되게 빠른 거 아닌가요? 한 8년 뒤인데? 뭐 제가 탈 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GTX-B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안에 정말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시가 그 일환으로 GTX-B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를 했대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 해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뭐 구리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선거도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매 지역은 진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19일날 4호선 별내 별가람역 개통된 건 아시죠? 옆 동네 별내 안에 생기는 4호선이기는 하나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갈매동 주민분들도 서울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이 4호선을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9일날 정식 개통했고요. 별내 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에 개통을 해서 뭐 당고개나 뭐 노원, 그다음 뭐 대학로, 해화역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 서울역까지 4호선 이용하시고 하시기에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출퇴근 시간대는 10에서 12분 간격이고요. 그 밖에는 한 20분 정도 간격이래요. 뭐 그래도 경춘선보다 나으니까 네, 다니면 좋을 것 같고 갈매동에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뭐 찾아봤더니 갈매동에 84번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84번 버스를 할라비발디 앞에서 바로 타시는 게 아니라요. 길 건너 이스틸 정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타시면 별가람역 1번 출구까지 한 20에서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 차로 가면은 한 10분 정도의 거리기는 한데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4호선 이용하실 분들 있다면 한번 버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내의 대형 키즈카페 오즈빌리지가 오픈했다고 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키즈카페들이 많이 폐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파라곤 스퀘어라고 별내동에 지식산업센터 크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소변천으로 해가지고 거기 지하에 오픈을 했는데 가격이 원래는 한 18,000원 하는데 오픈 특가로 15,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회, 20회 이용권도 끊을 수가 있고요. 논슬립 양말이 꼭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은 이 양말을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 파라곤 스퀘어가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키즈앤맘을 콘셉트로 분양을 했어요. 여기에 그 직업 체험 학교, 그러니까 키자니아 같은 거 들어온다고 막 이슈몰이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VR 체험관, 그 다음에 대형 키즈 카페, 뭐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키즈 카페가 오픈을 한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뭐 직업 체험학교가 생기면 가면 참 좋겠죠. 근처에. 이게 시행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픈하면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